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군 20전투 비행단의 성폭력 사건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방치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삶을 정리한 사건 성폭력을 당한 이중사한테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다.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냐면서 회유하고 압박한 간부들을 유족이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이 고소장에는 최소한 2명이 더 성폭력을 가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회유하고 압박했던 간부 중 1명이 바로 이중사한테 과거 성폭력을 가했다고 지목된 그 2명 중 하나였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덮으려 했던 노모준이 문제의 회식을 주도하고 이중사의 약혼자까지 불러 회유에 나섰던 노모 상사. 유족 측은 이들에 대해 강요 미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군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였는지 혹은 그와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고소장엔 성폭력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중 1명은 2차 가해를 가했던 노준이. 이전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는 다른 부대 소속 간부였습니다. 파견 나온 다른 비행단 준위가 지난해 한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의 어깨와 허리를 감쌌다는 겁니다. 이 중사는 당시에도 피해 사실을 상관에 보고했는데 느닷없이 가해자가 혼자 있던 이 중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찾아와서 그것도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데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 이 중사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상담까지 받았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성폭력이 반복되면서 이 중사는 약혼자에게 나는 회식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다들 내가 우스워 보이는 거냐며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회식할 때는 여군은 꼭 동반해서 같이 회식을 해야 되냐? 여군 끌어들여갖고 술 한잔 하면은 야 술 따라봐 이러한 것이 있는 한은. 공군은 성폭력 무마 의혹이 제기된 노준이와 노상사를 사건 3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보직 해임했습니다. 유족 측은 향후 수사를 지켜본 뒤 공군이 선임했던 사건 초기 국선 변호인 등 사건 무마와 축소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이 사건 성폭력의 가해자인 장중사는 영장이 청구되고 단 몇 시간 만에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쳐서 법적으로 다툴 것도 없던 겁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미 석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유족들은 그 사이 2차, 3차, 4차, 5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신재영 기자입니다. 유가족들은 이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5차례나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한 뒤에야 정식 신고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 안에서 내리자마자 선임에게 전화로 보고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보고는 가해자로부터 용서해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반장인 노모준이에게 했습니다. 반장은 군 아니겠습니까? 상관님한테 물어봤어요. 군입니다 그랬습니다. 2차 은폐죠. 아침에 출근한 이중사는 처음 보고했던 선임에게 자세하게 3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선임은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말만 하고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사는 더 윗상관인 노모 상사에게 4차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주도했던 노 상사는 회식에 갔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며 없던 일로 해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사적인 목적이었었죠. 큰일이 났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음주 회식 안 되는데 데리고 나왔으니. 두 번째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던 노준이는 업무 연장이라며 사실상 강제 면담을 지시했습니다. 이중사는 5번째로 피해 사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준이는 술을 마시며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가족은 절차대로 신고를 하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그제서야 대대장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이 보고됩니다. 증거도 명백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내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게 블랙박스 그 목소리에 나왔어요. 이중사의 약혼자는 이런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관사 CCTV엔 가해자 장중사가 차에서 내린 뒤에도 숙소까지 이중사를 따라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공군이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사가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22차례 상담을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이중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차를 운전하던 부사관조차 블랙박스에 녹음까지 됐는데도 성폭력이 일어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이중사가 숨진 뒤에야 유가족 측에 사무실의 일원이어서 나설 수 없었다며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군은 전부 다 이거 면책하고 작전고생하고 자기 출세에 지장 없게끔 먼지 털기 바쁜 여기에 제가 요번에 이 수사가 과연 각종 의혹에도 공군은 연일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원론적인 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방부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공군 참모총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국방장관은 거기에서 또 한 달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중사가 숨진 뒤에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침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에 맞는 조치도 없던 겁니다. 정동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성폭력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건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인 4월 14일. 성폭력 피해자가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겨지고 일주일 뒤였는데 주간 단위 정기 보고 형식이었습니다. 이미 한참 늦은 보고였지만 이성용 총장은 그나마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사나 대책 마련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 건 그로부터도 한 달여가 지난 5월 25일 이중사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유족이 5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자 이틀 뒤 국방부 양성평등과가 공군의 사건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질의한 시간은 오후 2시, 그리고 3시간 뒤 이성용 총장이 서욱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례적인 보고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날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정식 수사 서류를 보냈는데 그 서류엔 단순 변사라고 적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장관에게 말로만 알리고 서류상 근거는 남기지 않아 파문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보고를 받은 서욱 장관의 태도도 논란입니다. 이미 석 달 가까이 공군이 수사를 미루고 사건을 축소해 피해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다시 공군을 향해 철저히 수사라는 지시만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성폭력 사건 즉시 보고 지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MBC가 입수한 지침에는 간부 관련 성추행 사건은 피해 사실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국방부 전담 부서에 즉시 별도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공군은 당시 중대 사안이 아니라 판단했고 성폭력 사건은 대외 보고가 민감한 사안이라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은폐를 주도한 공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방부는 뒤늦게 직접 수사에 나섰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상 첫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건의 발생부터 보고와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조사해서 최고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게 하라는 겁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절망감을 느꼈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와 2차 가해, 묵살, 그리고 피해자 사망 후 조치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보고 체계의 문제점까지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했는데 최고 상급자도 포함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 상급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까지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매번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다 보니 사건이 반복되고 병영 문화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군 수뇌부를 질타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군 수뇌부 문책론이 이어졌습니다. 규칙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쇄신 방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의 거취 문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도 국방부 장관 책임론과 공군 참모총장 경질을 요구하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통한 사건 실체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오늘 오후 저는 이중사의 부모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었지만 못다한 말이 있다면서 인터뷰를 허락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순직한 거라고 했습니다. 군이 딸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딸은 군인이 되고 싶어 했고 군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시신에 수의 대신 군복을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 보시겠습니다. 어제 그 가해자가 구속이 됐어요. 그 구속되는 거 보고서 어떤 심정 드시던가요? 처음부터 구속해달라고 했어요. 부모들이 나서서 하다 안 돼서 청원하고 기자님들한테 호소하니까 이제서야 된다고요? 구속이요? 거의 90일이 다 3달이 넘었답니다. 이거는 군이 죽였어요. 우리 아이를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다 은폐하고 조작하고 시시하려고 군이 죽인 거예요. 이제 와서 엄정수사를 지시한데 뭐 얼마나 밝혀지겠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응? 뭔가 자기가 억울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서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나의 마음을 한을 풀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참 여쭤보기 참 힘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딸이었어요? 이중사는. 하나 버릴 게 없는 내 친구예요, 내 친구. 우리 아이의 단점이 있다면 물 하나 잘 쏟는 거. 약간 좀 이렇게 덜벙거리는 그런 거 하나 있었지 버릴 게 없는 아이였어요. 우리 아이는 하고 싶었던 게 군이었기 때문에 수의를 입히냐 군복을 입히냐의 선택을 해야 될 때 나는 군복을 입혔어요. 군에서 몸담았으니 군복을 입히자. 여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힘내라는 문자 보냅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군 안에 있는 여군들 지금 이런 걸로 속병 끓는 사람 많을 거고요. 우리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꿈이 또 뭐 한 가지 있었냐면 자기는 심리학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 때도 자기는 이제 조금 힘든 과정 속에서 있었으니 자기처럼 힘든 그런 여군들을 위해서 힘이 돼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우리 이중사를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을 먹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몰랐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벌 받은 만큼 반드시 형벌 내려주셔야 되고요. 가벼운 벌 저희 원치 않습니다. 회유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했던 그 사람들 모두 다 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조금이나마 한이 풀려요. 순직 처리돼야 되고 그건 당연하고 국립묘지 안장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 딸의 묻혀질 뻔했던, 잊혀질 뻔했던, 은폐될 뻔했던 이 이야기가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수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은 부대원들 오고 싶은데 지금 눈치 봐서 네네네. 그러고 있어요? 통화를 이렇게 하면은 부대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고 전후에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같이 지냈던 그 우정으로라도 우리 아이들 와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처음 뵙지?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알려주실 분이야.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딸.